그래서 너무 잘 쓰려고 고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이야기는 인생과 달라가지고 언제든지 되돌아가서 고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것 같아도 우선 깔아놓고 나서 말이 되게 만들 수 있어. 논리가 소급 적용이 돼요. 그래서 창의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논리적인 추론은 창의력 다음에 생각할 부차적인 일이다. 논리나 떡밥 해서 다 필요 없고 그냥 매 회차 재밌게 만들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장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모두 생각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화에서 조지는 것이 명작의 조건이라고. 매 회차 재미 주는 것만 생각하다 결국 수습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매일 연재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일단 지르고 그 다음에 변명을 마구 쓴다. 맞죠? 이야기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와요? 똥망작을 만들 용기를 가지고 창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건 모든 창작자들의 기본 자세예요. 이 마음가짐이 없으면 절대 창작을 못해요. 제 주변에도 저 지망생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글재주가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글재주가 있는 분들 진짜 많은데 계속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글 이렇게 썼는데 못 써가지고 못 썼다고 평가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 어떡하지? 욕하면 어떡하지? 이걸 신경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화든 웹툰이든 할 거 없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작품, 특히 첫 작품은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똥망작이에요. 그냥 쓰세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쓰세요. 그냥 쓰시고 일단 올려요. 보여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똥 싸는 거 남자한테 보여주잖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계속 보여주다 보면 또 봐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여러분이 똥 싼 거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이 부끄러움도 안 느껴. 어. 그쵸? 필각하면 돼. 근데 저는 필각하지 말라고 추천드려요. 요즘은 필명이 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필명으로 신뢰가 쌓이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필각하지 말고 그냥 욕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을 밟아라. 용기 있게 나아가라. 누군가는 박수 쳐주거든요. 와, 제 전작 이렇게 쓰레기같이 썼는데 두 번째 작 너무 잘 썼더라. 와, 쟤 얼마나 연습을 한 걸까? 얼마나 공부를 한 걸까? 이러면서 박수도 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이 오히려 서사잖아요. 얘는 툭짝에 개쓰레기였는데 공부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것도 하나의 서사고 일종의 마케팅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마케팅이야. 그래서 저는 필명 어지간하면 가리지 말라고 해요. 여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색깔이 다른, 너무 색깔이 다른 글을 쓰겠다. 그러면은 좀 필명을 갈아야 되긴 하는데 내가 뭐 색깔을 바꾸지 않는 거라면 가급적이면은 한 필명에서 쭉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쵸? 피가 날 기세만 갖고 쓰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말을 못 해볼게요. 이에 대해서 이 똥망작을 쓸 용기에 대해서 좀 말을 못 해보자면 이게 아까 전에 했던 말과도 좀 상충하는 내용인데 지망생들 또는 편집자분들 그 다음에 초보작가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웹소설과 웹툰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성공한 작품, 잘 팔리는 작품 이 작품들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라하라고 해요. 따라하려고 하고 본인이 직접.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류작들이 우후죽순 나타나요. 특히 소재적인 측면에서 이런 접근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런 접근 방식은 절대 시장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소설이라든지 웹툰 생태계를 오히려 더 축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요. 괴담 출이 잘 되고 나서 괴담을 소재로 한 아류작들이 정말 많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작품을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괴담 출근 말고 괴담과 관련돼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글을 쓸 것이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가에게 있어서 소재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나중에 실전 집필 영상 찍을 때도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시작 또 나왔겠다. 잠깐 제 작품 이야기를 할게요.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살짝 해볼게요. 제가 신작을 마법소녀로 쓴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했었어요. 왜 그딴 걸 쓰냐? 그리고 남성이랑 평균에서 안 먹힌다. 노피아 애기들이나 좋아한다. 그거 전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해당 주인공은 TS잖아요. 물론 TS 장르에서 사용되는 장르 문법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겉보기엔 TS라서 불호 요소가 많죠. 이건 웹소설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해당 작품을 집필한 건 이 마법소녀라는 소재가 제가 쓰고자 하는 작품의 핵심 키워드를 전달하는데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두 작품도 그렇지만 저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의 설계를 잡아요.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해당 작품, 이 절대캐청 마법소녀 같은 경우는 동심의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를 설계 집필했어요. 저는 이 마법소녀 쓸 때 영감을 받았던 게 제가 아이들이랑 놀다가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아이들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웃어요. 애기들이면 더하고 한 중학생 정도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웃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기뻐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화해하고 다음날 또 웃으면서 놀아요. 그냥 특히 애기들은 어때요? 그냥 팔 잡고 한 바퀴 삥 돌려주면 아주 까무러 치잖아요. 신문지 돌도 말아서 칼싸움하면 진짜 좋아 죽으려고 해. 저는 동심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어른들이 잘 웃지 못하는 이유가 동심을 잃어버려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물론 사회과학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하죠. 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조차 동심이라는 키워드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 순수함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게끔 그때 그 순수함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작품을 쓰고자 했어요. 학교 점심으로 닭다리 치킨 나온다고 식당에 뛰었던 기억, 학교 근처 주차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시실 쪼갰던 기억,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 억울하고 화가 나고 후회도 되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옛날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되게 그리운 기억들이잖아요. 그때 그 감정을 내 작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면,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때의 순진무구함의 그런 요소들을 기억의 서랍 언저리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제 글을 읽는 사람들도 조금이지만 동심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이 웃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봐봐, 지금 댓글도 내가 몇 개 얘기했을 뿐인데 바로 이제 자기 기억 속에서 재밌었던 일을 떠올리잖아.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한 소재가 뭐가 있을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도 내가 작품으로서 장기인지할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 그러한 고민 끝에 선정한 게 마법소녀고 그러한 고민에서 탄생한 게 동심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이 절대캐쳐 마법소녀예요. 네. 솔직히 말하면 좀 난이도가 높긴 해요. 왜 높을까? 마법소녀라는 소재가 메이저가 아니어서? 저는 소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이번 작품이 특히나 힘들까? 내가 실력이 더 늘었는데, 옛날보다 더 늘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장르적으로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더라고요. 마법소녀라서 마이너한 게 아니라 어반 판타지라서 마이너해요. 웹소설은 어반 판타지가 많이 없어요. 드라큘라, 웨어월프, 늑대인간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숨어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어반 판타지잖아. 판타지가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아이들의 일상과 고민 그 과정에서 성숙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었어. 판타지를 현실에 녹여야만 하는 과제가 있어요. 기존의 험터물, 히어로물 어때요? 배경은 현대야. 근데 탑이 있어. 던전이 있어. 탑에 들어가면 던전이 들어가면 뭐예요?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판타지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험터물과 히어로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판타지 세상과 현실 세상이. 근데 어반 판타지는 그게 아니에요. 판타지가 현실이고 현실이 판타지여야 된다는 거야. 판타지가 현실에 녹아 있어야 돼. 근데 이러한 장르가 웹소설이 거의 없어요. 참고할 만한 게 못 찾았어. 저는 못 찾아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다른 그런 이제 영화라든지
다른 소설이라든지 만화, 애니메이션 많이 참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적으로도 장르적으로도 그리고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태여 이거 썼던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걸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데 굳이 왜 이걸 쓸까? 제가 이걸 쓸 수 있었던 건 제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태도일까요? 바로 이거. 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왜 이 작품을 쓰게 되었는지를 이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똥망작을 만들 용기. 내 태도가 그래. 나는 글 쓸 때 남들이 그러겠어요. 나는 작가님 저는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을 쓸 거예요. 웹소설계 한 획을 그을 거예요. 좋아, 너 뭐야, 너 최고다. 야, 너 같은 애가 글 써야 돼. 야, 열심히 써봐. 근데 저는 잘 팔린 작품 뭐가 대박이고 뭐가 대단한 작품이고 결국에는 다 똑같은 웹소설이 제 마인드는 그래요. 제 마인드는 야 저게 1억 뷰, 7억 뷰, 막 10억 뷰 뭐 저거는 뭐 2천 뭐 조회수 막 1만, 2만 야 저거랑 저거랑 똑같은 웹소설이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프로의 레벨은 똥 싸는 뻔뻔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망하면 뭐 어때? 물론 그 기저에는 저는 제 실력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어요. 당연하지만 저는 제가 글 잘 쓴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제 실력에 대한 믿음도 깔려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걸 써도 평타 이상은 치겠지. 야 그래도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 라고 해서 썼어요. 그냥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냥 뭐 노가다라 가면 되지. 조선소 가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마음과 정신으로 집필에 임했어요. 아 네이버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이 생각하긴 했어요. 네이버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그래도 정신연재고 시리즈 에디션 받았는데 피해는 주지 말게끔 잘 쓰자. 선인세 받은 건 어떻게든 갚자.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고 싶은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생각보다 버겁다? 그러면 그냥 투자 못 뛰세요. 저는 첫 번째 작품이랑 두 번째 작품 쓸 때 알바하면서 썼어요. 자격증 공부도 하면서 썼어. 다 그렇게 써요. 다른 작가는 다 그렇게 써. 네임드 아니면 전업작가 하지 마. 이름 있는 작가 아니면 전업작가 하지 마요. 뭐라도 옆에 일을 하나 끼고 해요. 그러면은 몸은 힘들지만 작품적으로 훨씬 좋은 작품이 나와요.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뒤로 뻗어나갈 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좀 편하거든.